네, 오늘 월요일부터 좀 나눠볼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MBN 골드 이창원 매니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오늘도 참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좀 상승 출발하나 싶더니 다시 또 지수가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매니저님도 그렇고 힘차게 또 응원 네. 보내시고 인사를 나눠주시니까 또 기운을 차려서 좀 긍정적 생각,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럴 때 또 손 놓고 있으면 계속 그럼요. 또 손실이 커지니까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하는 도중에 유튜브 채팅창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분에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TV 방송 화면 인증샷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인증샷 오늘 보내주시는 분께는 저희가 다이어트 보조제를 선물로 드릴 것이고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네. 채택이 되신 분께는 오늘 주름 개선 앰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슈를 더하다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시간의 거래사 특징적인 내용 보인 이슈들 먼저 확인합니다. 자, 중국과의 항공길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월부터죠. 거기에 청도 봉쇄까지 해제된다고 하니까 중국 관련주 봐도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좀 정확히 짚고 갈 필요는 있어요. 네. 항공길을 뭐 2배 늘린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요. 네. 1100회까지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5번 네. 주에 제가 또 예. 전직 승무원이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잘 중국을 알잖아요.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을 자주 갔었던 것 갔잖아요. 같은데. 네. 그런데 2배 늘려봐야 그러니까요. 주에 30회 이제 늘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관련주 얼마나 영향을 줄까? 왜냐하면 청담 글로벌이 21% 이상 장중에 급등을 했었고 네. 시간의 거래에서도 또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사정품도 같이 들여다볼까 하는 거예요. 자, 하청원 본부장님, 네. 이 이슈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 얼마나 좀 연결을 지어야 될까요? 사실 조금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일단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좀 수급적인 쏠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덩달아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중국이 좀 해제가 된다, 중국 쪽에서 뭔가 해소가 된다라고 사실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장품 쪽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수급적인 쏠림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사실 뭔가 실질적으로 화장품 섹터라든지 뭐 항공 쪽에 엄청난 뭐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조금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기타 다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과 비교를 했을 때 위치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창원 전문가에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 네. 최근에 시장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네.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고개가 이제 살짝 드는 국면인데 네. 이 이슈와 연결을 얼마나 짓고 계실까 싶어요. 네. 네. 우선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지금 중국 쪽의 항공길이 열린다.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단기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중국발 모멘텀으로 화장품주가 오르려면 한한령이 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풀리려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이제 성공을 하고 네. 그 이후에 한한령이 풀리면서 중국 관광이 재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 지금 코로나라는 이유로 아직도 뭐 여러 가지 각국 봉쇄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관광객들이 뭐 우리나라에 몰려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좀 자유롭게 과거처럼 여행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보다 이제 더 큰 모멘텀은 그렇다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에 재료가 없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보면은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간 거는 이제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모멘텀과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여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여행이 이제 다음 달에 재개가 된다. 무비자 입국이 재개가 된다라는 이슈. 우리가 이제 한때 한한령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이나 아니면은
반일 운동 하기 직전에 한 해 일본 관광객이 거의 700만 명 가까이 됐거든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것이 바로 또 화장품주와 또 이제 항공주의 강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청담 글로벌이 오늘 이렇게까지 움직인 거에 대해서 네. 너무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네. 좀 보시는지요? 예. 이제 오늘 이제 청담 글로벌이 21% 급등을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 같이 좀 따라가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요. 어떤 테마 섹터든 이슈가 나온 다음에 종목들이 급등하면 거기에 따른 1등주, 2등주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1등주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시장의 돈은 한정돼 있고, 즉 테마주를 올리는 세력들이나 기관 외국인들의 돈은 한정돼 있고 그 안에서 대장주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2등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담 글로벌이 오늘 급등이 나온 이유는 굳이 이거를 이제 중국 쪽의 모멘텀에서 찾기보다는 화장품주가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화장품주는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한다, 그리고 또 5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끝난다,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끝난다 하면서 개인 투자들이 들어갔다가 많이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꼬여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가벼운 종목 쪽으로 대장주를 만들어 들다 보니까 청담 글로벌이 화장품 중에서는 가장 좀 가벼웠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찌됐든 포인트는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네.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그럼 다음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1,400원 막자 방어에 나선 외환당국, 환율의 앞날이 정말 캄캄해 보입니다. 사실 뭐 1시간에 한 번씩 환율 상황을 보고하라. 들여다보게 되죠. 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뭐 위안화도 포치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걸 포치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또 포치 현상까지 일어났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11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환율의 앞날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저번에도 이제 좀 같은 이슈로 나왔을 때 좀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환 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원론적으로 이 달러의 강세 흐름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그리고 이제 강력한 FOMC의 이런 긴축 현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 자체가 꺾이지 않는 한 일단 달러 강세는 유지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 이런 쪽에서 좀 강세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유럽 ECB에서도 좀 강력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러티 쪽에서도 좀 위협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킹달러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심리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전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달아 밟았던 부분들이 있고 중립금리와 우리가 좀 생각했었던 그런 이제 각자만의 보는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가 있었는데 그 상방 자체가 좀 많이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용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좀 목표치를 이미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한 바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기조가 멈추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좀 강달러 흐름은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통화 스와프인데 사실 뭐 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흐름을 본다라면은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좀 적극적으로 타결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물음표가 현재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뭔가 어떠한 좀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이슈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고환율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환율적인 흐름을 좀 네.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역시 좀 차분하게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네. 봐야 될 필요는 있다. 강달러로 계속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좀 1,400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여지는 어차피 봐야 되겠지만 그런 그쵸. 여지는 좀 두고 가자 이런 말씀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매니저님께 또 여쭤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학계에서도 보니까 전문가들이 네. 환율 방어 위해서 네. 무슨 한미 간의 통화 수화풀을 꼭 체결해야 된다. 네. 외환 보유고 빨리 더 늘려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불안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네. FOMC 또 발표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레이트 스텝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1%포인트 상승하는 거. 연간 지어서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꾸려가야 될지 말씀해 네.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1%의 그 기준금리 인상은 확률이 좀 굉장히 좀 낮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만약에 정말 1%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레이트 스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울트라 스텝이나 그레이트 스텝 뭐 부르는 명칭은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공포로 인해서 일단은 시장이 그 내용이 나오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관망세가 강하고 여기에 이제 공포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그리고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9월 22일 날 만약에 그 시장의 정말 그 매파적인 발언대로 우려대로 1%의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면 그 내용이 나와도 재료 소멸이 아니라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만약에 0.75 또는 0.5의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동안 우려로 빠진 또 단기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성 단기 반등이 저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통화 수합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 그리고 뭐 인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즉 그 달러 강세는 미국만 좋지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번 기회에 달러를 제외하자. 달러의 좀 기축통화의 지위를 좀 약화시키자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이런 기조 자체가 지금 이제 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 스와프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급한 상황이라 쉽지 않다.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서 3월 19일이었나요? 18일 날 통화서 하면서 또 이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은 사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네. 미국은 3번 남았고 이제 우리나라 2번 남았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상을 계속했어요. 예. 0.25씩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이창용 총재께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는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기자가 그러면 지금 대출이 많고 이제 과거에 2020년, 2021년 영끌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거 보면은 이제 한국은행도 제가 봤을 때는 0.5를 넘어서 0.75의 금리 인상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까? 사실 그게 가장 직관적이고 네. 지금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저울질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한국은행도 더 이상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네.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환율을 좀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영국 네. 영란은행의 금리 네. 결정도 있잖아요. 네네네. 혹시 영국에서도 금리를 좀 강하게 올린다면 뭔가 네. 달러 인덱스가 소폭은 좀 하락할 수 있지 네.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유럽 ECB에서도 네. 지금 그 자이언트 스텝 지금 당연히 얘기 나오고 있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강달러를 따라가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도 지금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만큼 또 체력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뭐 FOMC 관련해서 뭐 금리 관련 이야기라든가 네. 또 금융주 관련해서는 특징주라든가 이후에 코너에서 네. 좀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니까 자,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